이산 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공연작가이자 시인인 고은하님, 평안남도 덕천이 고향인 고상용 어르신의 고명딸입니다. 분단으로 갈 수 없는 고향을 한평생 품고 사셨던 아버지는 2005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은하 씨의 선친 고상용 어르신은 5남매의 장남으로 홀로 되신 어머니를 정성껏 도운 건실한 청년이었죠.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하던 아버지는 혈혈단신 피난길에 올라 반공포로로 수용되면서 남쪽에 홀로 떨어집니다. 민들레 홀씨 같았던 아버지의 삶은 어머니를 만나서 뿌리를 내리는데요. 두 분의 인연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엄마는 경북 안동 건가 종갓집 장녀이셨어요. 외조부님께서 당시 종가에 실제로 계시면서 우체국장을 지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기침하면은 동구 밖에 쌀이나무가 떤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유세가 심했던 집안이었대요. 근데 그런 큰 집안에서도 역시 전쟁의 비극으로 저희 엄마도 홀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제 근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엄마의 큰 고모께서 서울로 시집을 가셨는데 고모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자재를 공장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발주를 내리시는 분이셨는데 벽돌공장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난 내 이 금고 열쇠를 마누라한테는 못 맡겨도 내가 저 고씨한테는 맡길 수 있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칭찬하시더래요. 성실함이 인생 최고의 무기라더니 허튼 곳에 눈 돌리지 않는 아버지의 성실하고 올곧은 성품이 빛을 발한 거죠. 부모님이 부부의 연을 맺는 데는 벽돌공장 사장님의 사람 보는 안목도 한몫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인부들 모두 매일 일 끝나면은 335 모여서 술 퍼먹고 노름하기 바쁜데 저기 고씨는 혼자 씻고 방으로 들어가서 뭘 그렇게 쓰고 있더라. 혹시 간첩인가 하는 생각에 하루는 고씨 방을 몰래 수색을 했대요. 그랬더니 일기장이 나오더라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공장 안팎을 쓸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안 믿고 누구 믿겠냐면서 칭찬을 하시더래요. 성실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솜씨 좋고 단아한 어머니, 두 분이 꾸려가는 가정은 온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죠. 저희는 명절만 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찬압에 전이며 나물이며 명절 음식을 잔뜩 해서 우리 가족 모두 판문점으로 소풍을 가요. 뭐 그때는 어릴 때였으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녔죠. 그러면 엄마가 준비한 소풍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그런 연례 행사가 있었어요. 판문점에 가면 팔각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아빠가 먼 산을 보면서 아 우리 고향이 저쯤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망원경으로. 아빠 우리도 가보자. 그랬더니 제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가족은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다 알지만 양보하고 감싸주면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인생의 울타리인데요.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이 간절해지는 명절이면 아버지는 같은 처지의 실향민과 쓸쓸함을 달래곤 하셨죠. 이부 오도민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체육대회 주로 효창운동장에서 연주 행사로 있었거든요. 아빠는 저희 가족이 모두 다 그냥 거기에 같이 참석하기를 원하셨어요. 남쪽에 자리 잡은 이산 가족들은 많은 아픔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전쟁 후 한참 동안은 드러내놓고 고향을 밝힐 수도 없었죠. 이념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몸을 사려야 했으니까요. 가족과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사는 이산 가족. 왕래는 고사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애통함을 곧
통일이 될 거란 희망으로 참아냈는데요. 1983년 6월부터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그리움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여름방학에서 집에 있었었는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은하야, 너네 아버지 TV 나오셨어. 봤어? 뭐 이러면서. 제가 빨리 그 텔레비전을 켰는데 이미 아빠는 지나가셨고,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그 시절 여의도 광장에 누구라도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가셨대요. 은하 씨는 지금도 뜨거운 여름날 여의도 광장을 서성댔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정이 복받칩니다. 폭염보다 더 강렬했던 아버지의 그리움을 그때는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그해 여름을 뜨거웠던 아버지의 열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몇 시간이 안 돼서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거기 고상용이 집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북한 이북 말씨가 있거든요. 저보고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상용 씨 딸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아버지 고상용을 바꾸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셔요. 내가 지금 여기 조치원인데 바로 출발하겠다면서 주소를 묻고는 전화를 막 황급히 끊으시는 거예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고향 친구분이셨습니다. 반공포로 석방을 하는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두 분이 수십 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거죠. 저녁 8시쯤이었었어요. 막 이제 요란스럽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의 괴성을 지르면서 울면서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랑 막 끌어안으면서 또 야 이 새끼 뭐 이러면서 또 막 다시 또 붙었다 띄어졌다 막 이걸 수십 번 하면서 저희 아빠가 한 번도 운 적을 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잃어버렸던 그 친구분이셨어요. 어머니와 4명의 동생,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 손 한 번 잡고 얼굴 한 번 맞대고 싶었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마음 시린 아버지를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지켜보며 잘 다독이셨죠. 만두, 동치미국수, 황소 넣은 김장김치, 가자미 식혜, 신선로, 도가니찜, 육전 그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 좋아하셨던 음식이셨고요. 그런 아버지의 향수와 추억을 소환해서 엄마는 요리로 재현해서 아빠를 기쁘게 했어요. 메밀 묵은 아빠가 몇 들로 이렇게 갈아주면 저희 엄마가 보자기에다가 담아서 그거를 이제 전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죽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도토리묵, 그리고 또 찹쌀떡을 저희 아빠가 쇠절구에 물 발라가면서 이렇게 찌우면은 엄마가 그 콩고물에 묻혀서 이제 인절미 만들어주고. 저는 그 어릴 적 그 맛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맛들이에요. 은하 씨는 빈손으로 사선을 넘어 외로운 마음을 지키며 평생 올곧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는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지만 밖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으셨다는 것을 한참 나중에 알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어요. 아버지가 향년 82세 일기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까지도 저희 엄마는 아빠 800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저에게는 큰 울타리와 같은 아버지셨고 지금까지도 저의 성역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당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분단의 희생자가 돼 역사의 슬픔을 온몸으로 감당하다가 17년 전 호련히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하늘나라에서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셨을까요? 이산 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평안남도 덕천이 고향인 고상용 어르신의 사연을 공연작가이자 시인인 고은하님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진행의 임수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